당신은 내게 행복하냐고 물었다. 그 물음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행복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 판단을 하려면 먼저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내가 욕망하는 것, 갈망하는 것을 다 손에 쥐는 게 행복인가? 일상의 안녕들이 지속하는 것, 가족과 화목하게 사는 것, 건강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안락한 삶의 조건이 될 수는 있을 테지만 행복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세계는 전쟁과 폭력, 가난과 기아 따위로 얼룩져 있다. 도시에서는 날마다 갖가지 범죄들이 일어나며 우리의 안녕과 생명을 위협한다. 세계 도처에서 홍수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의 미래는 암담하다. 인간은 늙고 병들며 기력은 쇠잔해지고 세월이 지나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씩 떠나간다. 그런 조건에서 저 혼자만 희희낙낙하며 살 수는 없다. 행복의 조건과 불행의 조건은 그 총량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누구는 행복하다고 느끼고 다른 누구는 불행하다고 느낀다. 그렇다면 행복은 개별자의 현실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정신의학의 영역에 있는 건지도 모른다. 평온한 가을 아침이다. 어젯밤 공중에서 떠있던 달은 사라졌다. 간밤에는 잠을 잘 잤다. 덕분에 편두통은 없고 발과 다리는 멀쩡하다.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마쳤다. 지금 고양이 한 마리가 내 발 아래서 몸을 둥글게 만 채로 잠들고 나는 창밖을 바라본다. 내가 보는 풍경 속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나무는 잎이 무성하다. 햇빛이 그 나무를 축복하고 있듯이 감싼다. 햇빛이 투과하는 나뭇잎은 아주 밝은 연두색이다. 나뭇잎은 투명하고 환한 빛으로 반짝일 때 내 안에 있는 근심의 부피가 그리 크지 않아 견딜만 하고 나는 낙관적이 되어 세상은 대체로 살만하다고 느낀다. 눈은 저 멀리 있고 추위가 닥치려면 멀었다. 추위가 닥친다 해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추울 때 입을 두툼한 스웨터가 있고 발을 감싸는 보온 양말도 몇 켤레나 있으니까. 지금 이 찰나 나는 암석과 바다가 있는 이 지구에 살아있다. 어떤 비관도 난폭함도 나를 삼킬 수 없음에 안도한다. 나는 안전하고 낙관적이며 편안하다. 이것이 내 곁에는 잠든 고양이가 있고 환한 햇빛에 물든 나무가 있는 가을 아침의 내 기분이다. 나는 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채 떠도는 난민 무리가 있고 지구는 피살자들의 스크린이다 라고 말하는 시인이 있음을. 오랫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었다. 시와 철학이 빠진 것도 그 물음과 이어지는 바가 있다. 사람마다 나를 다르게 바라볼 게 분명하다. 물리학자에게 아이는 분자, 원자, 전자, 양자의 집합일 뿐이다. 생리학자에게 아이는 근육, 뼈, 신경의 불안정한 결합체다. 의사에게 아이는 붉게 달아오른 질병과 통증의 덩어리다. 심리학자에게는 유전과 환경의 무력한 수신자이며 허기와 사랑으로 통제 가능한 조건 반응의 집합체다. 이 희한한 유기체가 갖게 될 거의 모든 생각은 망상일 것이며 거의 모든 인식은 편견일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계속해서 살아야 할 이유도 안다. 나는 월트 휘트먼의 시를 읽고 집과 가까운 동네를 산책하는 것을 즐기며 단골로 다니는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신다. 달은 창밖으로 내던져지는 껍질이고 태양은 전기 오렌지다. 같은 식구를 읽을 때 그 경이로운 발상에 놀란다. 가끔 위원회에서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노동을 해서 먹고 살 만큼 돈을 번다. 세금과 국민의료보험료와 기타 공과금을 연체하지 않는다. 다행이다. 나는 남천나무를 비롯한 식물 몇 그루를 기르고 타인의 안녕과 기쁨에도 관심을 기울일 만한 여분의 힘이 있다. 나는 기후변화를 걱정하고 전 세계에 퍼지는 전염병을 걱정하고 갑자기 치솟은 집값이 폭락할 것을 걱정한다. 하지만 오늘 아침 내 혈압은 정상이고 식후 혈당도 안정적이다. 니체의 책을 꽤 여러 달 동안 집중해서 읽고 있는 중이다. 나는 그대의 사상과 감수성 뒤에 강력한 지배자가 있다. 그대는 모르는 그 현자의 이름은 본래의 나다. 그대의 육체 안에 그가 살고 있다. 그대의 육체가 바로 그 사람이다와 같은 사유에 동의한다. 나는 정신과 신체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생각의 연장선에서 니체의 몸 철학을 읽을 때 감탄한다. 나 혹은 자아라는 것은 허상이 아닐까? 우리의 개체적 동일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우리의 자아는 실상 잡다한 작용들의 집합일 뿐이다. 열렬히 애써서 얻어진 모방의 결과일 뿐이란 말이다. 우리 안에 본래적이며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은 사실 우리의 할아버지들과 아버지들이 느끼고 바라고 생각했던 것의 참백한 반영일 뿐이다. 삶의 생성적 주체는 자아가 아니라 신체다. 우리는 신체에 굽이치는 힘의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있음의 감각은 생생해진다. 우리는 신체로서 느낌과 감정들, 미묘한 기분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행복은 신체에 여분의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숨쉬고 먹고 잠자고 움직일 때 우리 신체의 필요보다 조금 더 넘치는 힘, 여분의 힘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그 여분의 힘을 활력의 뿌리로 삼으며 그 상태를 건강이라고 부른다. 니체는 안티크리스트에서 이렇게 쓴다. 좋은 것이란 무엇인가? 힘의 느낌, 힘의 의지, 인간 안에서의 힘 그 자체를 증대시키는 모든 것. 그리고 이어서 쓴다. 나쁜 것은 무엇인가? 약함에서 유래하는 모든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갈라지는 것은 힘의 느낌과 증대, 그 차이에서 비롯한다. 자기 안에 힘이 증대한다는 느낌은 좋은 삶의 근거다. 반면 약함, 기력의 쇠지는 나쁜 삶에 빨려 들어가는 조건이다. 약해지는 것은 힘의 고갈이고 이것은 곧 죽음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니체는 자기 안에 힘이 증가한다는 느낌 속에서 행복을 실감한다고 고백한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힘이 증가된다는 느낌, 저항이 극복되었다는 느낌. 니체는 신체를 깔보는 자들을 경멸한다. 니체가 그랬듯이 오늘 아침 내 신체의 건강함이 행복의 기초적 토대임을 나는 역시 느낀다. 당신은 내게 행복하냐고 물었지만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없다. 시와 철학이 행복에 이르는 길을 내놓지는 않지만
행복에 대한 감각을 더 풍부하게 만든다고 믿는다. 내가 만난 행복한 이들은 한결같이 고요하고 타인을 향한 감사와 경외감으로 넘치는 사람들이었다. 반면 불행한 이들은 늘 딱딱하고 화를 내며 타인의 보람에 대해 냉소적인 모습이었다. 그들 속은 시끄럽고 까칠하고 세상을 향한 불만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였다. 놀프 도벨리는 불행 피하기 기술에서 좋은 삶은 대단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고 멍청함이나 어리석음, 유행 따르기를 피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무언가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이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해지려면 행복 강박증에 눌리지 않고 어리석음과 유행을 좇지 않으려고 애써야 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인생에 무엇을 더하는 대신 덜어내려고 애쓰며 내재적 가치를 좇는다. 내재적 가치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우정과 사랑, 자아의 충만감, 영혼의 성장, 가족과의 친밀함,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의 좋은 관계와 밀접한 그 무엇이다. 행복을 손에 넣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그 시도는 자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정치가들은 지상낙원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지만 이는 가당치도 않다. 정치가 행복을 약속하는 순간 현실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 열린다고 말하는 것은 칼 포퍼다. 그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지상낙원을 세우려는 시도는 언제나 지옥으로 안내한다라고 단언한다. 정치가들은 상품, 소비, 부가 행복의 척도인 걸로 오도하면서 국내 총 생산의 수치를 행복의 지표로 내놓는다. 그러나 국내 총 생산의 수치가 국내 총 행복의 측정치로 환원되는 일은 없다. 정치가들은 행복을 단 하나의 실체, 단 하나의 형상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행복은 개별자가 감당하는 실존 조건들, 즉 건강, 직업, 환경, 소득, 교육 등 복합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토대 위에서 수백만 개의 형상으로 존재한다. 최대 다수가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멋진 신세계는 허상이고 신기루다. 정치가 단 한 번도 행복을 빚어낸 시대는 없었다. 그나마 좋은 정치는 우리를 최악의 불행을 피해 차선의 불행으로 인도한다. 역사는 늘 나쁜 정치가 대규모의 불행을 만들어 온 세계에 퍼뜨렸다고 일러준다. 행복은 재물을 쌓은 뒤 그것을 꽉 움켜쥐는 일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덕성과 이타성의 실천에서 오는 즐거움에서 찾을 수 있다. 행복한 사람은 기쁨이 넘쳐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다. 행복은 다양한 찰나와 경험 속에서 번쩍이며 나타난다. 행복은 유한한 삶에서 겪는 무한의 경험이다. 행복은 정서적 충만의 순환이고 기쁨과 지복의 믿음에서 가능해진다. 찰나에서 영원을 보는 것, 그 불가능의 가능성을 엿보는 게 행복이다. 행복이 불가능성에서 향유되는 것이라면 행복은 손에 쥘 수 없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행복은 무한과 같이 인간이 촉지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무한은 유한성에 갇힌 인간에게는 실현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으로 애초에 형태도 실체도 없다. 무한이 우리 경험 저편에서 환영처럼 떠 있는 것이라면 그걸 손에 쥐려는 노력은 헛된 것이다.
행복은 이내에 사라지는 것이어서 만지거나 손아귀에 줄 수 없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더디고 어렵지만 불행이 닥치는 데는 몇 초도 걸리지 않는다. 행복은 말이 끄는 마차의 속도처럼 더디고 불행의 속도는 빛과 같은 광속이다. 내 머리와 팔다리는 멀쩡하고 나는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산다. 가끔 택시를 타고 내가 행복했던 곳으로 가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 내가 단 한 번이라도 행복했던 그곳은 어디인가? 분명한 사실은 그곳이 장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이미 지나가 사라진 시절, 영원히 가 닿을 수 있는 무한을 달리 호명하는 이름이 아닐까. 무한이란 직접적인 촉지가 불가능한 추상, 분할할 수 없는 전체, 진리가 작동하는 이데아의 찰나다. 우리는 저 무한의 끝에서 와서 무한의 끝으로 돌아간다. 30대 초반 집을 나와 서울의 한 서민 아파트에 월세를 얻어 살았다. 그 서민 아파트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난방도 않고 밥도 끓이지 않으며 보냈다. 아파트에서는 잠만 자고 아침에 일어나 출판사로 출근했다가 밤늦게 만취해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날이 잦았다. 어느 날인가는 만취해서 택시를 탔는데 개포동이란 지명이 떠오르지 않았다. 물론 나는 택시기사에게 내가 행복했던 곳으로 가주세요 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많은 이들이 과거의 경험을 행복이 넘치던 것으로 윤색한다. 그들은 옛날엔 참 좋았어 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일까? 행복한 과거란 시간의 작용으로 역경과 불행의 직접성이 다르면서 생기는 망각의 달콤함에 취한 결과일 것이다. 그것은 기억의 윤색, 즉 거짓 기억 증후군의 결과물이다. 서울 강남의 외곽에 있는 서민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시절 나는 행복하지 못했다. 막 30대로 진입한 나는 가족과 떨어져 사는 내내 외롭고 불행했다. 직원들과 합심해 열심히 일한 덕분에 출판사는 번창했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나는 왜 불행했을까? 누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어서 불행했다. 입에 넣는 밥이 부끄럽고 햇빛 아래 걷는 게 부끄러워서 어여쁜 내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게 견딜 수 없어서 슬프고 불행했다. 아내와의 사이에는 불신의 벽이 높고 그 내상은 깊었다. 나는 불행의 밥을 먹고 불행의 잠을 잤다. 어쩌다가 한 계절에 하루 정도만 아이들을 불러 함께 지냈다. 나는 동네 공중 목욕탕에 가서 아이들의 등과 팔다리에 비누칠을 해줄 때 행복했다. 목욕탕을 나와서는 아이들을 고깃집으로 데려가 밥을 먹였다. 이제 아이들은 성장해서 제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져 떠났다. 행복해지려면 얼마나 더 불행을 견뎌야 할까? 그 대답은 내게 없다. 아는 것은 벚꽃이 지고 왔던 봄은 떠난다는 것. 곧 여름이 오고 우리는 여름에 눈부신 햇살 아래서 눈을 가늘게 뜨고 녹음 우거진 숲과 반전처럼 땅에 들이운 그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뿐이다. 땀 젖은 몸을 씻은 뒤 잘 익은 복숭아를 깨물 때 단 복숭아즙이 입가를 적신 채 흘러내린다. 우리는 여름 과일의 풍미와 향기를 듬뿍 맛보며 행복감에 취할 것이다. 그렇건만 봄날의 화사한 꽃들, 여름의 빛과 영광은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가. 행복이 대상의 소유가 아니라 경험의 향유에서 가능해지는 것이라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꽉 잡으시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어디에도 행복은 없다. 모란, 자객들이 벌이는 꽃잔치와 사방에서 번쩍이는 여름의 눈부신 빛, 그리고 의욕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온화한 가을 햇빛이 흘러가는 찰나에 잡지 못한 행복은 어디에도 없을 테니까.